보수와 진보를 넘나든 노정객, 이종찬 스토리 2. 6. 50 민정당 창당의 주역, 그리고 정치인이 된 이종찬. 중앙정보부 기조실장이던 이종찬은 1980년 5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후 국보위 위원이 되었고, 전두환의 지시로 보안사 정보처장 출신이었던 권정달 대령 등과 함께 민주정의당 창당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 그해 12월 민주정의당 창당 후 중앙정보부 차장보직을 끝으로 정보부를 그만둔 이종찬은 민주정의당 사무차장이 되었고, 민정당 조직분과위원장을 거쳐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된 1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중구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 변모한 그는 곧바로 민주정의당 원내총무에 선임되었다. 이종찬은 그 후 제12, 13, 14대 국회의원으로 계속 당선되었고, 그 사이 민주정의당의 주요 당직인 원내총무, 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1988년에는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제일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정치활동 중 이종찬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 중에 담자고 평소 주장했고, 마침내 1987년에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실리게 되었다.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최초로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36.64%를 얻으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출범 몇 달 뒤인 4월 26일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총 299석의 의석 가운데 집권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125석으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황색 돌풍을 일으킨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은 호남과 서울을 석권하면서 70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됐다. PK당으로 전락한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은 59석, 충청을 기반으로 한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13대 국회는 헌정사 최초의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고, 전국의 주도권은 야당, 그것도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헌정사 최초의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1990년 1월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7. 3당 합당을 통한 민자당의 탄생, 그리고 이종찬의 탈당.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은 암묵적으로 차기 대권을 약속받았고, 김종필은 내각제로 개헌한다는 서약을 받았었다. 그리고 민자당 안에서는 새로 당을 장악한 소수파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회 민주계와 다수파 민정계 사이에 살벌한 암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차기 대선의 헤게모니는 김영삼이 쥐게 되었고, 이에 맞서 민정계는 박태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모색했었다. 그러나 민정계의 대표주자 박태준의 개인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종찬이 민정계를 대표해서 김영삼에 대항하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게 되었다. 민정계를 대표해서 이종찬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자 이종찬은 김영삼 측으로부터 육사 출신, 중앙정보부 근무 경력, 민주정의당 창당 주도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공격에 시달린 이종찬은 경선 중도 사퇴론이 나돌았음에도 경선 완주를 선언했다. 그러나 결국 이종찬은 민자당 내 경선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8월 김영삼이 장악한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역시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박철원, 김용환 등과 함께 새한국당을 창당하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결국 중도 사퇴한 후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992년 12월에 펼쳐진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3당 합당의 주역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8. DJ와 손잡은 이종찬,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 14대 대선 다음 날인 1992년 12월 19일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1월 영국 케임브리지로 외유를 떠났고, 이종찬도 영국을 방문하여 DJ와 여러가지 전국 구상을 공유했다.
1993년 7월 4일 영국에서 귀국한 김대중은 1994년 1월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만들었고, 정치권 영역 안팎에서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가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종찬은 실질적으로 DJ와 정치적 역정을 함께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이종찬이 이끌던 새한국당이 민주당에 흡수합당되면서 이종찬은 민주당 소속이 되었고, 이종찬은 그해 6월 27일에 있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 지사 후보로 출마할 의지를 보였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던 이기택이 장경우 후보를 고집하면서 그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 뒤 이종찬은 1995년 9월 5일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 및 동교 정치인들과 더불어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하면서 부총재직을 맡았다. 하지만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였던 종로구에 출마하였으나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 그 뒤 이종찬은 1997년 12월에 있었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대선기획본부장을 맡아 대선 전략을 총괄했다. IMF 사태로 불리는 초유의 국가부도 상황 속에서 치러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9. 중앙정보부 출신 이종찬 국정원 원장이 되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 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그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구조를 꿰뚫고 있다는 이유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되어 기관명을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했다. 이종찬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배제하는 동시에 부조리한 인사 관행을 폐지하고 정보와 사회에 걸맞는 정보 처리의 과학화, 경제, 산업, 통상, 기술 분야의 정보 수집 강화 등을 목표로 두고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종찬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원내 인사 문제로 김대중 대통령 측근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국가정보원 언론문건 파문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1999년 5월 25일 정격 경질되었다. 이후 이종찬은 DJ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홍보와 기획 업무를 주도했지만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공식 수행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이에 대해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국가정보원장에서 물러난 이종찬은 민주당 부총재로 복귀한 후 2000년 새천년 민주당 공천으로 제16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말았다. 10. 이종찬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종찬은 정계 은퇴 이후 종로구의 자택 1층에서 할아버지 이혜영을 기리는 우당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장학사업과 대학생들의 사회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종찬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김구, 이승만이 화해하고 좌우가 구분되지 않는 기념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합류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다. 이종찬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보수정당 쪽으로 행보를 선회했는데, 아들 이철우 교수와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였던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멘토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 2023년 3월 이종찬은 할아버지 이혜영이 일제의 모진 고문에 의해 돌아가셨고 아버지 이규학도 고초를 당한 것을 알고 있기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일본의 본능적인 적대감 같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견원지간을 풀지 않으면 동북아의 지속적 불안 요소가 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후임자들이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다 헝클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종찬은 2023년 5월 25일 광복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선회했다.
이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드러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하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2024년에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용산 안에 일제 밀정 같은 존재의 그림자라도 있는 것 같다며 이후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역대 광복회장 중 최초로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뒤 효창공원에서 열린 별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립운동을 폄훼한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이어갔다. 이종찬, 그는 독립운동 최고 명문가의 자손.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군인. 박정희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 요원. 50 전두환의 민정당 창당을 주도했던 인물. 그럼에도 당내에서 가장 온건한 정치인이자 야당 정치인들과 말이 가장 잘 통했던 대화와 협상의 정치인. DJ의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일조한 인물. 그리고 다시 보수정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항일 역사 인식에 반기를 든 인물이다. 이런 이종찬의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 혹은 갈짓자 행보를 후대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지금 그 판단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재미있는 이종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